10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공부법은 1000개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정말 많은 질문을 달아주셔서 제가 어렵게 또 부탁을 해서 또 우리 찾아왔습니다. 네, 수성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2차 촬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 피트 공부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트 공부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보면 10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공부법은 1000개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제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가겠지만 어떤 공부법에도 다 통용되는 그런 논리들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오늘?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 경험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가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공부했던 리스트들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편집자님이 띄워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많아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참고해주실 건 그때는 2016년도, 2017년도 커리큘럼이니까 좀 차이가 있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그럼 양치기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저는 총 4과목을 공부하면서 두 분류로 과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생물을 하나 나눴고 나머지 화유물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양치기를 함에 있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랑 문제랑 크게 괴리가 심하지를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네. 화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랑 문제랑 그쵸. 좀 거리가 크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물은 이론을 양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화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했죠. 문제를 많이 풀었죠. 이렇게 양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얻는 장점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고 밥 먹어줘. 피트 시장에 있는 교재나 문제들이 인간 강사 선생님들마다 취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중에 공통적으로 좀 강조되는 문제들이나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일단 처음에 눈에 들어온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서 다 익히고 나면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 스타일들의 문제들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김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 길이부터가 일단 별로 길지가 않고 길지가 않은 대신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손태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 길이부터가 일단 진짜 길어요. 네. 진짜 길고 계산도 진짜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번째인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저 문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뭐 김준 선생님이 이 문제 풀고 있는데 이거 그 선태일 선생님 뭐 그 문제랑도 똑같은 문제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어느 정도 양치기를 막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을 딱 받은 과목들은 뭐 모의고사를 치든 뭐 어떤 문제를 풀든 성적이 100분이 90% 밑으로는 다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까지 많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거 양치기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네. 교수님들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 중에 저는 교수님들을 뼈대 교수님이랑 그리고 뼈대가 아닌 교수님들로 나눠서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는 김준 선생님, 생물은 뼈대 교수님이 박선우 교수님, 유기는 김경훈 교수님, 물리는 신우성 교수님. 뼈대 교수님은 일단 잡았어요. 이 뼈대 교수님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양치기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풀든 이 뼈대 교수님의 논리와 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풀겠다. 확실한 뼈대 없이 풀면은 양치기만 계속하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신우성 교수님 문제 풀다가 이제 손주호 교수님 문제 풀 때는 또 손주호 교수님 논리대로 풀고 또 누구 교수님 논리대로 풀고 이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뼈대를 잡을 것. 뼈대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치기를 한 번씩만 뭐 첫 문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씩만 첫 문제 푼다기보다는 뭐
100문제를 10번 푸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반복 없는 양치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반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스트업 했던 그 문제집들을 보시면 그게 다 제가 최소한 3번은 풀었던 문제들만 거기 다 언급을 해놓은 거거든요. 모의고사나 이런 일회성 문제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풀었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제가 3번을 이상 풀었다는 거. 와. 그 말인즉슨 저는 어떠한 문제집 한 권을 시작을 할 때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딱 보고 이 책을 내가 3번 이상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안 풀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책을 건드리지 않았다? 네, 책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뼈대 교수님의 문제집들 진짜 한 5번, 6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질문. 네. 그 여러 번 풀려면 네. 책에 표시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10번 이상도 풀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5번, 6번을 푸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무조건 그냥 풀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싹 다 풀고 2번째 풀 때는 체크를 해나갔다.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가 동그라미나 별표나 저만의 모양으로 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 풀 때는 그 체크된 문제만 풀었던 거죠. 이게 확실히 내 문제가 안 될 것들만 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풀이 과정은 노트 같은 데 풀었나요? 노트 같은데 풀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풀 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대충 기록은 해놨어요. 초반에는. 풀이법만 네, 대충. 풀이법 같은 거. 왜냐하면 나중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반복할 때. 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미 풀이를 대충 아니까 그냥 눈으로라도 쓱쓱 다 풀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와. 좀 볼 때는 남들이 막 한 권 풀 때 눈으로 쓱쓱쓱 다 풀면서 뭐 하루 한 권 보는데 1시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반복을 네. 그게 거의 완성을 시켰네요, 맞아요. 그냥. 그냥 무조건 내 거다. 그럼 문제 자체를 다 거의 외우는 식으로 돼버렸네요. This is mine. 이 반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건 또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회독의 가속도. 계속 보다 보면 두 번째 볼 때보단 네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보단 6번째가 더 빠르니까 이게 진짜 시험 직전에 나와서 진짜 빛을 발해요. 이게 왜 빛을 발하냐면 진짜 그렇겠다. 그때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요만큼 풀고 있을 동안 저는 이때까지 봤던 자료들을 보면서 막 2배, 3배를 풀어내니까 와.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틀리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평형 문제를 풀면서 네. 뭐 평형상수 계산할 때뭐 제곱을 뺀다거나 뭐 이런 실수를 자주 했었는데 그런 것들 개인적인 그런 실수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저 문제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치기 양만 계속한다라고 치면 이 문제를 풀 때 저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풀 때 비슷한 문제 A-가 뭐였지라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연계가 안 되는데. 연계가 안 되지. 근데 반복을 해버려서 머리에 심어놔야 돼요. A-라는 문제나 A-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A라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저 문제다라는 게 기억이 나겠죠. 계속해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양과 많은 양을 반복해서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 노력 아니고 시간.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있어야 네. 많은 양을 반복해서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췄다. 네, 제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 전략입니다. 이 시간이라 하는 건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하겠다. 저는 어떻게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로 제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100시간이지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 공부 시간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어떻게 해요?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밥 먹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 계속 공부할 걸 손에 일단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할 때도 항상 못 봤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은 안 받고 대변 보러 갈 때는 항상 그 박사원 선생님 써머리 책 있거든요. 네. 좀 더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거나 아니면 네. 그 녹음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유포한 적은 없으니까 불법도 아니죠. 네. 녹음한 거 이거 귀에 꽂고 네. 항상 다니고. 와, 그래서, 진짜 치열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어요. 지금 그래서 죽었어요. 내가 뇌사 상태 근데 순공부 시간은 아니죠. 강의 듣는 시간, 공부 시간 다 합쳐서죠. 다 합쳐서죠. 어쨌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 어쨌든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한다는 시간.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진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두통이 너무
너무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우 사실 저는 타고난 게 두통은 별로 안 타요. 아, 사실 머리 아파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커피는 자주 드셨어요? 커피는 자주 너무 졸릴 때 한 번씩? 매일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카페인이 너무 잘 받아서 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네, 그래서 관리할 때 뭐 어플 같은 것도 저는 썼거든요. 네, 어플 추천해주세요. A 트래커라는 어플이 있어요. A 트래커. A 트래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많은 양을 반복해서 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합격의 지름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그쵸. 계속 무한 반복하고 그쵸. 참아가면서. 네네. 사실 시험에 재수나 삼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의 양을 1년 안에 다 커버 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를 악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초시생들은 약간 신기한 경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인정. 네, 모의고사는 네. 진짜 못 치다가 맞아요. 피트 시험을 잘 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세상에 난 놈들은 많습니다. 네. 그건 진짜 그리고 시험 운도 많이 따르는. 시험 운도 진짜 많이 따르고 진짜. 제가 아마 물리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백분위가 5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와. 5가 올라. 저의 공부 전략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신 우리 수석님의 네. 그 공부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피트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내용들 대부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 담은 게 이제 면접설? 모의고사 어떻게 생각하냐? 쳐야 되냐?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